사스로 제공되는 테라폼 클라우드가 이제 사용자 환경에서 어떤 정책, 뭐 보완에 대한 룰들, 뭐 예를 들어서 프로비저닝은 내부에서 해야 된다라 하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회에 있는 사스 환경이지만 온프레미스 환경에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에이전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에이전트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서 용어적으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풀어보자면 테라폼 클라우드가 프로비저닝 할 때 사용하는 에이전트라고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원래는 테라폼 클라우드가 이제 사스 버전이기 때문에 프로비저닝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사용자가 지정한 별도의 프로비저닝용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때때로 뭐 사스 버전의 테라폼을 사용하고는 싶은데 뭐 프로비저닝은 뭐 자체 관리돼야 되는 데이터 센터 같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스 특성상 온프레미스 환경의 리소스, 예를 들면 VMware나 오픈스택, 뭐 오픈시프트 같은 이런 자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나 오픈소스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에이전트는 이런 온프레미스 환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한 어떤 규정에 대한 준수나 혹은 내부에 있는 어, 이런 리소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 등록되는 에이전트는 슬라이드 화면에서처럼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목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전용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해당 에이전트를 쓸지 안 쓸지, 뭐 특정 환경의 에이전트를 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데모로 이 기능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환경은 오른쪽에 보이시면 오픈시프트 환경이 있죠. 이 오픈시프트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설치된 오픈시프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이 클라우드 리소스를 가지고 내부의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활성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에이전트를 하나 이렇게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요 작업은 테라폼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대한 플랜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원래 못 보시던 아마 옵션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 오거나이제이션의 세팅에 가보시면 에이전트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생겨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의 에이전트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에이전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고요. 풀 이름은 이렇게 주고, 새로운 에이전트, 네, 뭐 클라우드 에이전트니까요. 네, 클라우드 에이전트 이렇게 둬서 크리에이트 토큰을 하면 이제 요 에이전트에서 사용할 토큰을 생성해 주고 어떻게 실행을 시켜야 되는지 밑에 보시면 이제 셋업 유어 에이전트라고 해서 내 환경에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한 요 서버, 리눅스 서버 환경에다가 하나 이제 설정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여기 앞에 나온 요 설정을 카피해서 붙여 넣고요. 에이전트 이름은 그냥 에이전트, 네, 뭐 에이전트 뭐 데모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네, 도커 실행도 밑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제가 요 로컬 환경에 있는 네트워크 설정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etc 호스트, 네, 요 오픈시프트가 제가 etc 호스트에 이제 IP랑 저 도메인을 매핑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도커를 띄울 때 옵션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실행을 하면, 네, 제가 피니시를 눌러야 되는데, 네, 이렇게 뜨게 되죠. 네, 새로운 이제 에이전트가 하나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나에게 자비 할당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에이전트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에이전트를 하기 위한 작업이 추가가 됐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제 내부 인프라에 있는 오픈시프트를 뭔가 이제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 제가 설정을 간단히 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클라우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백엔드를 이제 클라우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프로바이더는 오픈시프트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제가 테라폼 이닛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백엔드에 내가 사용할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닛을 하고 난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을 확인해 보면 제가 사용할 테라폼 오픈시프트라는 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프로비저닝 할 때 쓸 에이전트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세팅에서 제네럴에 보면 에이전트라는 항목이 있고요. 제가 이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프로비저닝 할 때 GS 에이전트라는 이 에이전트를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세이브를 하시면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작동하는 모든 프로비저닝은 제가 임의로 구성한 이 클라우드 에이전트에서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실제로는 제 백엔드인 테라폼 클라우드에다가 내가 이번 프로비저닝 작업을 할지를 이렇게 리모트로 쏘면 실제로 테라폼은 이 요청을 받아다가 다시 에이전트로 요청을 줘서 에이전트가 프로비저닝을 해 라고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왼쪽 아래에 이렇게 로그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테라폼 에이전트, 요 클라우드 에이전트가 요 작업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실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네, 값을 하나를 활성화를 해놔가지고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랑 연동이 돼서 돌아가고 대신에 테라폼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어떤 이력에 대한 부분 제가 지금 뭐 한번 실패를 한 걸 보셨죠? 네, 실패한 것처럼 이게 실패한 건지 실제로 뭐 잘 된 건지에 대한 이력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누가 이 작업을 했는지 물론 뭐 온프렘에 대한 작업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런 프로비저닝 작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지도 이제 히스토리가 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랜 작업이 잘 끝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플랜에서는 제가 엄청 뭐 설정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요 공공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하나 만들 거고요. 요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컨테이너 3개 띄우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yes를 타이핑을 해서 해당 플랜 작업을 실제 어플라이를 할 거고요. 보시면 공공 네임스페이스가 실제 생기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이제 앞서서 플랜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이제 내부 인프라에 설치된 환경에 이 작업을 반영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 네, 거의 끝났네요. 네, 제가 다시 디플로이먼트, 네,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공공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생겼죠. 네, 공공 네임스페이스 안에 제가 임의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2개, 리플리카 2개를 만들려고 한 이 파드가 2개도 잘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당연히 이제 내부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제 내부의 인프라를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의 요 환경이랑 같이 엮어서 사용하시면 당연하게도 테라폼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원래 내부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키 같은 것들을 별도 파일로 관리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파일도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어떤 시크릿한 밸류로 이렇게 센시티브 클릭을 해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파일로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변수로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CA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이제 파일로 읽어왔던 이 환경이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변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 CA 서트라고 하는 변수를 암호화해서 센시티브하게 제가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을 해놨고 이 상태에서 제가 리플리카를 한 5개 정도로 바꿔가지고 다시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플라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런에서 QA 플랜으로 어플라이를 하셔도 되죠. 어쨌든 테라폼으로 다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플랜 작업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 인프라에 있는 클라우드 에이전트에서 실행이 돼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겠죠. 네, 플래닝 작업이 현재 돌고 있고, 네, 앞서서 제가 리플리카 수를 변경했던 이 이력이 잘 변경이 될 거다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플리카가 네, 원래 2개였는데 5개로 변경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이 작업에 대해서 네, 승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펌을 하고 요거는 테스트용으로 제가 컨펌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이게 네,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고 네, 실제 오픈시프트의 UI 화면에 가서 이게 실제 반영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쓰면 저희가 원래 원했던 내부 인프라에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자원에 대한 프로비저닝 그리고 혹은 뭐 규정 때문에 우리 내부 인프라에서 뭔가 이 프로비저닝 작업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준수할 수 있고 더불어서 테라폼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예를 들면 뭐 아까 보셨던 민감한 정보의 암호화라든가 혹은 기록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지금 5개로 다시 확장하라고 이렇게 변경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보시면 네, 파드가 이제 점점 생성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력에 대한 관리도 하실 수 있고 스테이트도 기록에 남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도 제가 앞서서 이제 2개를 5개로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 버전에서는 제가 이렇게 리플리카를 원래 2개였는데 5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남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테라폼의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내부 온프레미스에서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